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렉이 걸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서민들 생각보다 잘 살아요. 순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도 드물지 않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 못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댓글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수준을 높게 봐요. 엄청 높게 봐. 정작 자신은 높지 않는데 자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높게 평가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한국 사람들은 껍데기만으로 판단하니까. 속 알맹이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속 알맹이를 안 보여주잖아.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채무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융자를 얼마나 많이 끌어다 썼는지, 지인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건 판단하니까. 특히 미디어 같은 것도 그런 거야.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아파트 뭐 서울 아파트가 사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비싼 차 모는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한 10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보다 메타인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현실적인 가늠치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야. 순자산 10억 이상. 그냥 자산도 아니고 순자산. 자,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은 뭐냐 하면 그 부채를 뺀 실제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을 싹 다 뺀 순자가 아니죠. 순자산. 완전히 뺀. 그러니까 뭐 대출금, 뭐 할부금, 뭐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이런 거 다 뺀. 근데 진짜 내 거라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산. 이 말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될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들어야 돼. 자, 여러분 통계청에서 보통 이제 통계에서 나온 자료는 이것도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통계 보는 요령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통계는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완전히 끝나야 통계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수치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아직 올해 안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가장 최근 게 작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2021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1년.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 순자산 평균 순자산이 이거 아직도 기억해요. 4억 418만원 4억이에요 거의 4억. 그러니까 여러가지 어떤 빚되는 거 다 마이너스 되는 거 다 뺀 거 대한민국 전체를 다 통합을 해서 여기에 보면 4억에 재벌 회장님 들어가시고 땅 부자들 들어가고 뭐 유명 야구 스타들, 강남의 부유층들, 가진 분들, 그리고 연예인들 다 합쳐가지고 4억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자 2021년 또 뭐지? 그 대한민국 순자산의 중위 라인은 뭐냐 하면 중간 범위 되는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잡은 게 아니라 한 40에서 50% 사이의 평균. 딱 센터. 위아래가 있으면 딱 중간. 그 중간 범위의 평균. 중간 범위의 평균은 얼마 됐냐 하면 2억 214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만 내가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이것도 가구당이죠. 가구당.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거 느끼십니까? 이걸 보면서 중간의 평균이 2억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게 4억이에요. 근데 순자산 10억이어도 서민이다. 그러면 더 제대로 얘기해볼게. 그러면 서울의 중위라인은 어떻게 될까? 서울. 네. 서울의 네. 가구당 순자산 네, 중위라인. 이것도 기억나는데 2억 7,100만원입니다.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가늠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정작 웃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 정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순자산은 네, 부동산이 75% 이상입니다. 이게 변동이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억이라고 하면 실제 현금 자산은 5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억이라고 치면 현금 통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 1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땅값이 오르면 올라가는 거고 땅값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언제적입니까? 2021년이야. 2021년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먼 산만 바라봤던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영끌에서 들어간 사람들 집만 쳐다봤던 그 시절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시절이에요. 그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시절조차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올해 2022년 끝나고 2023년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올해 거 다 마감 짓겠죠. 예. 네. 올해 거 이제 마감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이 알맹이 자산이 그래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그거 다 빚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알맹이 자산, 순자산 많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온라인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서. 나 이런 거 얘기 이제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해요. 그리고 그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뭔가 올려치기를 많이 하냐? 현실적인 그 가늠치를 모르고 높게 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높게 보냐 하면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미디어의 영향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너무나 쉽게 뭐 서울 집값이나 이런 것들 시세 얼마 뭐 벌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서울에 이제 뭐 살고 있는 분들 뭐 이번에 뭐 신축 들어가서 얼마 정도 이제 뭐 사가지고 들어갔다. 예.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쉽게 보다 보니까 자기들은 또 그 이제 미디어에 나오면 자기는 평범하다 그래. 아,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뭐 집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보통 평균치가 저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영상들 보면서 아, 나는 그 평균보다 한참 미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보통 뭐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자동차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과연 일시불을 샀을까? 아니면 올 할부를 샀을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 부동산 그런 영상들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샀을 때 매매가만 얘기하지 대출금이 얼마 나왔고 자기들이 매달 대출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믿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는 진짜 속 알맹이는 안 보여줘. 껍데기만 보여줘요. 그냥 뭐 이번에 뭐 매매가 얼마, 차익 얼마 이것만 얘기하고 뭐 이 사람 대출 어떻게 나왔고 얼마는 어디서 대출을 받았고 뭐 주담대를 얼마 받았고 신용대출 얼마 받았고 그 외에 어떤 대출 끌어다 썼으며 그리고 금리는 얼마나 되며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빠져 있다 보니까 야 저분들 한 10억 이상 넘으니까 저런 분들 많으니까 대한민국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그분들 그래도 좀 잘 사는 분 맞긴 해요.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보인 것만 가지고 예,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알맹이는 그렇게 안 크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자 서울의 중위라인이 2억 7,100만 원이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마 대출이나 부채가 한 5억 6억 된다는 거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중위라인 2억 7,100만 원.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알맹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뭘까? 대출이라는 거예요. 대출. 꽤 많다는 거겠죠.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라도 6, 7억은 하잖아요. 아, 더 이상하지. 그러면 이게 2억 7,100만 원. 이 중에도 아파트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의 나머지는 다 부채라는 거지. 이런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 따라야 돼. 만약에 순자산이 만약에 서울에 뭐 9억이라 하더라도 돈 많은데 그것도 열어봐야 되는 게 거기에 뭐 대출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쪼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부동산이 절대적이잖아요, 부동산이. 근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특히 아파트나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 그 갚아 나가는데, 예, 갚아 나가는데 돈이 다 들어가요. 돈이 모자라요, 요즘에는.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여러분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을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수도권 살아가신 분들 또 월급 뻔해요, 여러분. 많이 벌어 한 6, 700이야. 부부 맞벌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쪼들릴 거예요. 상당히 쪼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대출 스케일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봤을 때 한 400 들어갈걸요, 아마? 달에 갚는데 한 300에서 400? 우습게 들어갈걸? 생활비, 관리비까지 남는 게 아예 없을걸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 뭐 투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버리고. 실현 살림에 가져왔던 것들, 뭐, TV나 냉장고 있죠. 그런 거 비싸게 주고 나는 거 그냥 팔아버리고. 네, 옷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메꾼다고 하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과 능력치는, 예, 이, 현실의 범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높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미디어만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뭔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 껍데기만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점점 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알맹이 크지 않다고. 제발 부탁인데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는 거, 겉으로 보이는 자동차 아파트 브랜드만으로 그게 자산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판단력과 안목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